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은혜, 1991년생, 인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현재는 인천구치소에 잘 있다고 한다. 학력은 중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은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장애인 부부의 슬하에서 자랐다. 초등학생 시절까지는 부모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으나 중학생 시절부터 이은혜는 악마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은혜는 2006년 7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이른바 조건 만남을 가져 청소년 성보 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했다. 일부 범행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저질렀지만 대부분의 범행은 모두 단독 실행했다. 깡 하나는 대단했던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 이은혜가 훔친 금품의 총액은 약 4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되어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처분일 기준으로 13년이 지나 관련 기록이 폐기되어 당시 이은혜가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2010년경 당시 19세에 이른 나이에 혼전 임신을 한다. 임신 중에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의 기행을 일삼았다. 2011년 1월 15일 딸을 출산했고 아이 아빠는 2010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졌으나 정확한 사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인은 불분명하다. 고인이 된 것은 확실하다고 한다. 2014년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친구 이모씨와 약혼한 뒤 결혼을 앞두고 태국 파타야에 여행을 갔으나 그곳에서 이모씨가 스노클링 사고로 의문사했다. 당시 부검 결과에서는 익사로 판정되었고 소량의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모씨의 휴대전화는 유가족들이 발견하지 못하였고 보험금은 유족들이 받아서 이은혜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무렵 남편 윤상엽과 만났고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윤상엽은 이은혜의 딸을 입양했는데 아이의 친부가 그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지라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이은혜와 윤상엽이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이은혜가 윤상엽의 회사 계약직으로 일할 때 만났다는 설도 있었으나 이후 이은혜가 그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은혜는 애초에 정상적인 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중학생 때부터 평생 매춘을 일삼으며 살아왔다는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2018년 6월 배우자 윤상엽의 자가용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낸 정황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 2019년 2월 배우자 윤상엽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테트로도톡신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시설인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양식 보고를 사용했다가 독성이 약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2019년 5월 낚시터에서 배우자 윤상엽을 물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했다. 이은혜가 윤상엽을 밀었고 조현수가 물에 빠진 윤상엽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정황을 동행했던 사람에게 들켜서 경찰에 신고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겼다. 네 번째,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 위치한 계곡에서 배우자 윤상엽에게 기초정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했으며 구조 요청을 묵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한다. 2022년 4월 16일 오후 12시 25분경 이은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범 조현수와 함께 경찰이 4월 8일에 세 번째로 발급받은 체포영장에 근거하여 체포되었다. 이들은 검거되기 직전까지 본인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지인의 카드와 대포번을 사용하면서 지내왔다고 한다. 합동수사팀은 지인들의 카드 내역을 전부 확인하여 지인들의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을 모두 출연했고 이를 토대로 이은혜와 조현수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한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은 잠복수사를 통해 오피스텔에 이 둘이 은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작 동호수를 몰라 일단 오피스텔을 포위한 후 이은혜의 아버지를 통해 설득에 나섰고 결국 이은혜가 자수 의사를 밝혀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결과 이은혜는 아버지에게 가짜 오피스텔 호수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오자 일단 시간을 벌려다가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조현수를 먼저 내보낸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검거 이후 합동수사팀은 이은혜와 조현수에게 카드와 대포폰을 빌려준 지인 또한 도주에 협력한 혐의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체포 후 연행 당시 모습을 보면 공범 조현수는 얼굴이 어느 정도 공개된 채 포승줄에 묶여있지만 이은혜는 포승줄에 묶이지 않았다. 이는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대화 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의거하여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혜는 피해자 윤씨의 돈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빼돌렸다고 한다. 윤씨의 통장에서 이은혜와 조현수, 이은혜의 부친, 심지어 친구 3명 명의의 통장으로 2억 1천만 원이 건네진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은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국민은행 두 곳에서 뭉텅이 현금 2,400만 원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결국 2018년 6월 윤씨의 채무는 1억 2,800만 원으로 불어났고 개인회생 대상이 되었다. 원래 5월 27일 1심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은혜와 조현수가 사선 변호사를 공동 선임하면서 재판이 일주일 연기되어 6월 3일 1심 재판이 예정됐다. 첫 번째 공판에서 이은혜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700여 개의 증거들 중 상당수 자료 채택에 동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번째 공판을 했던 8월 11일엔 이은혜의 신고 당시 통화의 육성 파일이
공개됐으며 피해자 윤씨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퇴장 중인 이은혜를 우선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에 진행된 11자 공판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는데 기준점인 25점을 넘는 31점이 나왔다고 한다. 검사를 진행한 이수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은혜는 둘 다 기준점을 넘으며 세계에서도 통하는 사이코패스임을 입증했다. 또한 이은혜가 사이코패스 성향뿐 아니라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도 지적인 성격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13차 공판에서 이은혜는 피해자 윤씨의 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여만 원을 넘게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한 차례 공개된 바 있는 이씨와 윤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가 공유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주로 윤씨가 금전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결혼 후 이씨는 윤씨가 신혼집을 마련했음에도 함께 살지 않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별거를 지속했다. 결국 윤씨는 반지하를 전전했으며 부부의 경제권은 이씨가 가졌다. 메시지 속 대화는 윤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절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이은혜가 남편 윤씨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것,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영화 가스등에서 아내 재산을 놓고 결혼한 남편이 가스등을 어둡게 한 뒤 아내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거다,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며 핀잔을 하는 것에서 유래됐다.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학대 과정은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가해자 생각에 동조하며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남편 윤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은혜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던 통화 내용까지 공개됐다. 2018년 12월 윤씨는 빚이 너무 많아 회사 빚도 넘치고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라고 이은혜에게 호소했다. 윤씨는 전기가 곧 끊긴데 3개월치인데 38,000원이야. 나 아껴 쓴 거야. 전기세 좀 도와주라. 은혜야 나 너무 배고파. 안중도 사고 싶고 운동화도 사고 싶고 라면 살 돈도 없어. 돈 들어오면 신랑 안경하고 운동화 사줘요. 신발이 찢어져서 창피해. 10,000원만 입금해줘.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랑 생수 사먹게. 돈 빌릴 데가 없어. 진짜야 등의 말을 했다. 심지어 이은혜는 밀린 월세를 내버린 윤씨에게 내지 말라고 했잖아 라며 왜 냈냐고 오히려 윤씨를 너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해외여행 경비로 쓰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자 이은혜의 반응은 일체의 죄책감은 느끼질 못하였고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 하라고 오히려 윤씨를 협박했다. 한편 윤씨는 한 기업에서 15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6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 결혼 전 넉넉한 형편이었던 그는 사망 무렵 게임 회생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누나는 국민청원 글을 통해 15년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잔고 하나 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만 남겨졌다며 퇴직금마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사망 5개월 전인 2019년 1월엔 조연수에게 문자를 보내 은혜에게 쓰레기란 말 안 듣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무시당하고 막말을 듣는 게 힘들다고까지 밝혔으나 결국 이은혜의 이 같은 심리적 조종과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윤씨는 이은혜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선 머리채를 잡히는 등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이은혜는 내가 있잖아, 술 먹으면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막대하거나 막 괴롭히거나 그래, 오빠를 무시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라고 했다. 이은혜는 2019년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숨지게 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에도 윤씨는 은혜야 너가 나 밀었잖아 라고 했으나 이은혜가 내가 오빠를 왜 밀어, 술 취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자 자신이 취했다며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장례 직후에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연수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배우자상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지인들은 이씨와 여성 2명이 장례식장 근처에서 웃고 떠드는 것을 봤다. 이씨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봤다 등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씨가 윤씨 장례식 후 해외여행을 여러 차례 다녀온 구체적인 내용도 드러났다. 특히 윤씨의 사고 당일 2019년 6월 30일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019년 7월 28일 이씨와 조씨가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후 이씨와 조씨는 8월 21일 베트남, 9월 7일 홍콩으로 여행을 갔다. 이런 식으로 2020년 2월까지 짧게는 2박 3일에서 길게는 18박 19일까지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10회 다녀왔다. 경찰은 이런 행동들이 배우자상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이은혜 동창 증언, 더불어 이씨가 10대 시절부터 조건 만남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이씨가 윤씨와 혼인한 기간을 포함해 8년간 만난 남자도 확인된 것만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동창 정씨는 자출된 무리 중 한 명이라며 이씨나 그쪽 무리들이 질이 나빠서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생 때는 조건 만남을 하고 다니거나 돈을 훔쳐갔고 친구들이랑 PC방 가면 항상 채팅하고 있었다며 이씨 생활이 돼버렸고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이었던 만큼 부평경찰서에서도 엄청 유명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여담, 오피스텔에서 운신을 시작한 이후로는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외출할 때는 심야를 틈타 오피스텔 계단으로만 드나드는 등 제법 신변관리에 철저했다. 꽤나 치밀하게 행동했던지 체포된 이후 이은혜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우리 건물에 그들이 있었을 줄은 전혀 몰랐다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피스텔 관리인이나 상가 근무자들 또한 이은혜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도주 중에도 공범인 조연수와 함께 1박 2일간 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때 이들이 CCTV에 촬영된 것이 결정적인 체포의 단서가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한
성형외과를 방문해 사진 촬영 및 상담, 성형 견적까지 받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성형으로 신분 세탁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던 셈. 도주 중에 행보도 그렇고 제법 치밀한 면모를 보였으나 정작 중요한 곳에서 허술한 면모를 보이면서 그 때문에 발목이 잡히게 되었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굳이 제보를 하며 진무덤을 지갑받고 도주 중에도 여행을 가는 기행을 했다가 역주적당에 발목이 잡혔다. 이수정 교수의 말대로 제대로 못 배우고 자라나다 보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과 시욕이 강한 것이 독이 되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신경 쓰고 뒷일을 제대하지 않는 충동적인 성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경찰의 검거를 피했던 것을 보면 그녀의 허술함을 메워준 조력자가 존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2022년 4월 21일 신동엽이 진행하는 MBC 실화 탐사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공교롭게도 신동엽은 그 당시 러브하우스의 진행자였으며 20년이 지나 자신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나온 이은혜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다시 만나는 악연을 겪었다. 신동엽은 중간에 그 시절의 이은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녀에 대한 큰 실망감과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써가지고요. 받은 거를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어. 오늘의 한 줄 평. 어렸을 때 주변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